청소부 주제에 뭘 아는 척이야? 백화점 관리자가 소리치며 한 직원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죠. 명함 한 장을 꺼내 든 순간 현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한성백화점 본점 앞에서 박성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어깨는 곱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위엄이 넘쳤어요. 회장님, 오늘은 간단히 둘러보시는 건가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들러본다. 성우는 자신이 수십 년간 일궈낸 백화점을 올려다봤어요. 화려한 외관과 끝없이 드나드는 고객들을 보니 뿌듯함이 올라왔죠. 사람은 역시 제자리를 알아야 해. 분수를 모르면 불행해지는 법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딸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청소부와 결혼한다고?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민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고? 은주야, 내가 어떤 집 딸인지 알아야지. 그때의 격한 언성과 은주의 눈물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딸은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을 끊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역시 내가 만든 곳은 다르군. 성우는 천천히 백화점 로비를 걸으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걸레와 대걸레를 든 채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봤어요. 저 자식이 아직도 청소 일을 하고 있군. 분명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위 정민이었죠. 성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어요. 은주는 저런 남자와 살고 있다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새벽 5시 정민은 백화점 지하 직원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정민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와야 꼼꼼히 할 수 있죠.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하니까요.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작업복을 입었어요.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청소 용역 회사의 직원이었죠. 정민아, 너는 정말 성실하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 하기 싫지 않아? 일에 귀천이 있나요? 정직하게 벌어먹는 돈인데요. 정민은 걸레를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 씨, 이런 일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아요. 예전 환경공학 회사에서 일할 때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환경오염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이죠. 폐수 처리 시설의 불법 운영을 고발했다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정민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른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정민 씨는 정말 꼼꼼해요. 이런 직원 처음 봐요. 신입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관리자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야, 정민.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적당히 하면 되잖아. 김 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쓰는 공간인데 대충 할 수는 없죠. 에이, 누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시간만 낭비하고. 정민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성우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군.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올라왔죠. 오후 2시경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계속 나와요. 어디서 새는 거예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냉각기 배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빨리 막아야지. 손님들한테 피해주면 어떡해요? 정민도 현장으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물걸레와 수건을 들고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 여기 물 좀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배관 연결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정민이 배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이 연결 부위에 쓰인 자재가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매니저는 정민의 말을 무시했어요. 청소나 하세요. 그런 건 기술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민은 포기하지 않고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지식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김 팀장이 짜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또 그래? 일이나 해. 이 배관 자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청소부가 무슨 배관을 알아? 그냥 닦기나 해. 하지만 정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말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전체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현장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리자들은 일정에 쫓겨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했어요.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김 팀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야, 정민. 너 진짜 그만해라. 청소나 하지 어디서 설계 흉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직원들과 지나가던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팀장님, 정말 위험한 문제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정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 팀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닥쳐. 대학 나온 게 뭐 그리 대수야? 결국 청소부 신세잖아. 저는 지금 직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 김 팀장이 정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정민은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아, 정민의 손이 부서진 유리 조각에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냉정을 잃지 않았어요. 팀장님, 진정하세요. 저는 단지 그만해라고. 청소부 주제에 뭘 아는 척이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직원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정민은 다시 배관 도면을 꺼냈어요. 피 묻은 손으로 문제점을 가리키며 설명하려 했죠.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잘못 시공된 거예요. 김 팀장이 정민의 손을 억눌렀습니다. 그만 좀 해라. 말 안 들어? 놓으세요. 저는 단지 안전 문제를. 안전은 무슨 안전이야. 너 때문에 일정만 늦어지고 있어. 현장은 점점 험악해졌어요. 고객들까지 몰려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성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냉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성우가 앞으로 나서자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김 팀장은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고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우의 기품 넘치는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뭔 일이냐? 성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 그냥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요. 고객님께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김 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정민을 바라봤어요. 피 흘리는 손과 진지한 표정, 그리고 여전히 배관 도면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저 사람이 뭔 말을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청소부가 공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성우는 천천히 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도 장인을 알아봤지만 놀란 기색을 숨겼어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성우가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관 연결 부위에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민의 설명을 들은 성우는 직접 배관을 살펴봤어요. 수십 년간 건물 관리를 해온 경험으로 문제를 단번에 파악했죠. 이거 정말 잘못됐네.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고객님이 누구신지. 성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성백화점 명예회장 박성우. 김 팀장의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죠. 회장님.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다시 정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 사람은 내 사위다. 현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성우의 선언에 현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위라고요? 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 내 사위가 지적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성우는 정민이 가리킨 배관 부위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건물을 관리해온 눈으로 보니 문제점이 명확히 보였어요. 누가 이 공사를 담당했나? 그것은 김 팀장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성우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자재 납품서하고 단가표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서류가 도착했어요. 성우는 꼼꼼히 내역을 살펴봤죠. 이거 봐라. 고가 자재로 청구해 놓고 실제로는 저급 자재를 쓴 거네. 정민도 서류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명시된 자재와 실제 설치된 것이 완전히 달라요. 김 팀장, 이것 좀 설명해봐. 성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 팀장을 향했어요. 그건 혹시 업체로부터 뭔가 받은 것 없나? 김 팀장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체에서 리베이트?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얼마나 받았나? 한 1,000만 원 정도. 주변 직원들이 탄식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백화점 전체가 위험해질 뻔했던 거죠. 당장 해임이다. 그리고 감사팀에 이 사건을 넘기겠다. 성우의 단호한 선언에 김 팀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늦었다. 나가. 김 팀장이 터덜터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우는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옳았다.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식을 들은 은주가 급히 백화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은주는 정민의 피 묻은 손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정민이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은주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주와 성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녀였죠. 아버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딸의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됐죠. 은주야. 성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민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내가 옳았어. 나는 겉만 보고 판단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은주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집을 부린 거야. 성우는 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사위야, 용서해다오.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이제 우리 가족이다. 성우가 딸과 사위를 끌어안았어요. 은주도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도 이 장면을 숙연하게 지켜봤습니다. 정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민의 대답에 성우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래된 오해를 풀었어요. 한성백화점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민을 안전시설관리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겠다. 성우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 그런데 경력보다 중요한 건 능력이다. 이번 사건을 봤잖아.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사회공헌팀을 맡아라. ESG 경영을 강화해야겠다. 네, 아버지. 은주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정민은 새로운 자리에서 안전점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정민의 보고를 들은 성우는 뿌듯했어요. 역시 내 눈이 맞았어. 직원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정민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정민 이사님 덕분에 우리 백화점이 더 안전해졌어요. 고객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은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어요. 이제 정말 좋은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니 서비스 품질도 향상됐습니다. 성우는 백화점 로비에 새로 걸린 현판을 바라봤어요. 고객과 직원이 먼저인 백화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군. 정민과 은주가 나란히 서서 백화점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그러게. 아버님도 변하시고 원칙을 지키니까 인정받는구나. 정민은 감개무량했어요. 성우도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아. 성우가 사위를 불렀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백화점이 더 좋아졌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요. 성우는 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은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백화점을 나섰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하는 강남 거리였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요. 은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자. 성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한성백화점에서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죠.